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할별로 좀 제가 질문을 준비해 봤어요. 미리 안 알려드렸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가벼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모두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다 싶으시면 그냥 이윤과 혜진 역을 맡으신 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각 역마다 대표로 이렇게 좀 내가 먼저 대답을 해보겠다 하면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윤 역부터 그 이윤 이상은 특히 널리 알려진 인물이긴 하는데 이윤의 원 인물을 모델이기도 한 이상 작가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를 전공하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이상을 소설가로 말하면 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저는 시 전공 입장에서는 이상을 시인으로 보고 소설 전공하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이상은 소설가지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거든요. 저에게는 당연히 이상은 시인인데 그러니까 정기가 명확한 인물은 아닙니다. 널리 알려져 있기만 하고 그렇다고 아예 가상인물도 아니고 그래서 인물 연구가 오히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 역을 맡으신 배우분들 중에서 인물 연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윤 역할의 박정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부터 그 작가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저희 팬레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작가님이 쓰신 창작 희곡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살았던 그 시대 배경을 모티브로 했고 저희 팬레터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존 작가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그거를 고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창작 희곡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인물로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상 그래도 실존 작가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알고 있던 거는 뭐 날개 정도였는데 뭐 이런 시라든지 뭐 금홍이라든지 뭐 몰랐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공부를 하고 그분의 성격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연기에 임하고 있지만 그분을 이 팬레터에서 이상을 나타내려고 초점을 다른 배우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솔직한 말씀 드리자면 이상의 성격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연기에 임하고 있긴 하지만 저 팬레터 안에서 이상을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이윤으로서 무대에 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상을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된 데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배우분들께서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극 안에 취재의 결과가 좀 녹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상상하던 이상과 혹은 그 이윤의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접점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혜진 역을 맡으신 분 배우분 중에 한 분이 또 김유정 소설가 제가 연장자가 하세요. 서로 눈치를 보고 계시네. 제가 이거 미리 받기로는 형님께 미리 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재범 잘못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가장 지금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필 잡고 있었네요. 저는 전적으로 우리 이윤을 맡으신 박정표 형님의 말을 동의합니다. 일단 이 작품이 실화가 아니고 그냥 모티브가 되었던 거죠. 그 시대가. 그래서 저도 김유정이라는 소설가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전사에 대한 공부를 했겠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이 대본에서 표현해야 되는 김혜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처음에 등장해서 마지막에 혜진의 편지를 부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공부를 더 했던 것 같고 또 너무 다행히도 이 작품은 상연이잖아요. 그래서 또 초재연에 또 우리 좋은 영감을 주시는 우리 정구 형님과 또 규영 배우 규영이를 보면서 또 그리고 또 재범 형이랑 이번에 처음에 같이 하면서 같이 얘기도 많이 주고 받으면서 김혜진이라는 역할을 계속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당연히 저는 배우는 그 이미 쓰여진 대본을 되게 충실히 연구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 그래 저 사람 그래도 실제로 무슨 어떤 사람이었을까 계속 궁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문이었는데 우문현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좋았고요. 이제 수남, 태준, 환태 역을 맡은 배우분들께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역을 연구하고 연기하시면서 이 부분은 자신이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다 라고 어떤 개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관객들에게 꼭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이 역할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을 썼어, 이 인물의 이 부분을 좀 드러내려고 좀 강조했어,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왜냐면 그 인별 저는 저도 이 공연을 미리 봤는데 인별 배우님 너무 좋았거든요. 인별 배우님 혹시 오늘 또 특히 혼자 또 역을 다 소화하셔가지고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태준 작가도 실제 인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임별입니다. 저는 이태준 역할을 맡았고요. 관객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자기가 이 역을 어떤 부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뒀던 거는 사실 이때 시대가 일제강점기여서 대사 중에서도 민족주의나 경향주의 이런 이제 문학들이 그래도 나라에 약간 이바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저희 이제 7인회는 순수 예술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을 되게 사랑하고 그래도 많은 질타를 받지만 그 순수 예술을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의 질타를 이제 무릅쓰고 계속 사랑하고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저는 중점을 뒀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거 되게 저는 그런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몰입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실은 실제 사건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간극, 실제와 그 간극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간극을 표현하냐가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환태 역을 맡으신 그 한 분이 사면이라고 들었는데 권동호 배우님께서 네, 접니다. 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캐릭터 드러낼 때. 김한태 역의 권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연 때부터 재연 거쳐서 사면까지 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건 좀 이 극을 잘 환기를 시켜야겠다. 네. 계속해서 무겁거나 좀 힘들거나 어두운 얘기만 계속 나오면 관객분들께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맡은 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계속 공연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제가 맡아야 될 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많이 웃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씬 스틸러라고도 하는 거예요. 수남역 맡으신 배우분들 두 분 계신데 혹시 말씀 한번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이 가운데 쪽에 앉아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네. 시인 김기림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26세 김순환 역할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남이를 비롯해서 7인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표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문학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문학을 사랑하고 조선인만의 감수성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글을 써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공연 내내 시인회를 통해서 그런 선배라고 해야 되나? 선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기자분들께서 다 이제 질문이 준비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운과 히카루 역을 맡으신 배우분들께 제 짧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걸 텐데 작가 연출에 의도하는 별개로 배우가 느끼기에 어떤 장면에서 몰입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부분에서 드디어 처음부터 당연히 몰입을 더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이 부분이 감정적으로 배우
건드리는 부분이 혹시 따로 특히 있었는지 어떤 넘버나 장면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훈 역을 맡으신 배우분들 가운데 세 분이신데 한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이크가 넘어가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세훈 역할을 맡은 윤석열입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작품 스타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고집이라는 넘버가 처음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극 속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일단 이 세훈이로서 뭔가 도화선이 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세훈이가 과거로 처음 들어갔을 때 부른 넘버가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넘버인데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은 시연되지 않았었지만 그 장면이 이제 과거로 넘어왔을 때 이 세훈이라는 아이의 서사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에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제일 집중이 제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학도로서 그다음에 또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도 이제 억압받는 것과 내 세상과 이런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나라는 사람을 묻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가사말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19살, 18살 이 친구한테서 밖에서 봤을 때는 중2병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친구로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마음에 크게 동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배우로서 하는 저도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해주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딱 스타트할 때도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딱 몰입할 수 있게 해줘서 이 부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중2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작가들도 실제로 그런 것 아주 작은 계기, 중2병 같은 어떤 그런 계기로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히카루 역을 맡으신 두 분 다 3년이시라서 아무나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히카루 역할을 맡은 수정아입니다. 저희 히카루 역할은 누군가의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욕구나 바람 같은 거기 때문에 매 순간의 씬들마다 사실 집중을 안 할 수 있는 씬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씬들이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범 답안. 너무 그리고 하지만 당연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할 만한 답안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기자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부터 여기 먼저 가운데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나수현 기자입니다. 저는 초제 3연 함께 하신 배우님 중에 어느 분이든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연까지 하시면서 좀 극에 대한 익숙함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오실 때 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3연에 오면서 좀 더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나 좀 새롭게 변화를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초연 재연과 달라진 3연의 어떤 작품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3연 배우분들 가운데 한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접니다. 저도 3연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쎄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초연, 재연, 3연을 겪고 지내보내면서 약간 고민과 고민 아닌 것이 기존의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거든요. 근데 꼭 지켜야 하는 마음도 있고 새로운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안에서 지키면서 약간의 새로움을 주는 것이 저희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흐트러짐 없이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어차피 철골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뼈대가 달라지진 않았고요. 약간 뭐랄까요? 인테리어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저희 3연하는 배우들 다 디테일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다음 질문. 네, 저쪽. 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소희 기자라고 하고요.
그 보니까 캐스팅이 이제 김혜진 역은 쿼트러플이고 뭐 이제 정세훈 역도 쿼트러플이고 히카루도 이제 트리플 이렇게 되게 많은 배우들이 합을 맞추게 되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재밌는 거 하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카루의 김희아라입니다.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공연을 많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페어가 다 만나지 않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연습 때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에피소드라기보다 좋은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초연 때부터 3연까지 같이 하면서 저희가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함이라는 것이 조금 있을 수가 있었는데 새로운 페어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새롭게 주는 영향이나 에너지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보여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문성일 배우님이 저랑 초재연 3연을 했기 때문에 익숙했던 어떤 게 있다면 갑자기 제가 백경훈 배우님이나 용규 배우님이랑 할 때 갑자기 원래 여기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돌았는데 막 저기에 있고 그럼 저도 모르게 이러면서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 드라마의 라인이 훨씬 더 이렇게 꽉 차게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채우고 항상 어떤 데에 있을 때마다 제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저의 이렇게 유연함이 배우들에게 유연함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부딪히거나 약간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유연함이 생긴다는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질문 끝에 계신데 이번에는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고 한번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이크를 다 안 잡으시려고 그래가지고. 김혜진 역 아까 대답 안 하신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히카루에게 원래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세 번 공연을 다 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궁금증이 풀려가지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 세 번째 다 보는 건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봤더니 이 극장의 환경이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카루라는 단어가 일본말로 빛이라는 단어잖아요. 바람처럼 빛처럼 이렇게 김혜진의 머릿속에서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인데 천정고가 높아서 조명이 아주 멋들어지게 떨어져서 선생들이 연기하는 것을 저희가 아주 잘 볼 수 있었고 히카루의 의미를 저희가 잘 되새겨 볼 수 있어서 영감을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객석이 좀 적어서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은 그때 7분뿐만이 아니고 조선 문학이 최고로 꽃이 필 때였었는데 춘천에 가면 우리가 김유정 역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기차역을 만들어줄 정도로 한국에 남긴 흔적들이 많습니다. 혹시 김유정 선생이라든지 혹은 뭐 김혜진의 이름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 공연을 본다면 저건 맞는 얘기인데 아니면은 내가 특히 김유정 선생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곡이 됐든 어떤 대사가 됐든 저는 이제 종이에 밴 그 아픔이 칼에 밴 것보다 더 아프다 이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두 분은 대사 중에서 혹시 그분들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대사들을 좋아할까 어떤 장면들을 좋아할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말씀 주세요. 좋아하는 장면이나 대사를 결국은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장면을 그분이 좋아하실까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혜진이라는 인물을 표현하면서 이 사람은 슬픔을 안고
그 사람들한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게 당신의 글로 표현하는 게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감정이나 그 슬픔을 글로 표현했던 건데 그 표현을 알아주는 히카루나 세훈이를 만났고 그게 만약에 그 당신과 같은 생각이라면 제가 표현했던 혜진이 같은 생각이라면 그런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을 봤을 때 배우가 무대에서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이 그분에게도 감이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해봐요. 지금 드는 생각에 어떤 특별한 장면 뭐 이런 거는 떠오르지 않고 그분이 갖고 있었던 정말 골았던 상처나 아픔, 슬픔, 외로움, 우울함 이런 것들을 감싸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마지막 촛불처럼 태워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했던 한때를 사는 순간순간을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 해보네요. 네. 지금 앞에서 거의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네. 내 모든 걸 잃어도 좋으니 오늘 밤 내 창가에 찾아와 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시간 관계상 짧은 질문 한 분 기자분 혹시 질문 하나만 더 있으면 하나만 더 받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을 좀 안 하신 분이 지금 한 2분 정도 계신데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저는 새로 세훈으로 합류하신 이영기 배우님과 백형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좀 새롭게 합류를 하셨는데 좀 캐릭터를 구상하고 제일 집중하신 부분이 있는지와 지금 초연부터 함께 하신 문성일 배우님께 조언 받으신 게 있는지 좀 네, 정세윤 역의 백형훈입니다. 문성일 배우님이 저희를 이렇게 좌르륵 세우고 많이 혼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여기선 어떻게 약속되어 있다 이런 거 많이 알려주셔서 사실 그래서 진행이 좀 빨랐고요. 그랬기 때문에 혼냈다는 건 농담입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소정아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부분을 빨리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성일 배우님께 고생 많았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세훈 역의 이용규입니다. 저도 형원이랑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정말 성일이가 연습 기간 동안에 엄청 많이 도와줘서 거의 뭐 일주일 만에 1막이 나오고 일주일 만에 또 2막이 나가고 되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히카루 하시는 우리 그리고 또 혜진 형님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할 수 있었던 거긴 한데 그래도 가장 옆에서 붙어서 계속 이쪽으로 가면 되고 저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걸 많이 알려줘서 우선 수월하게 동선이나 뭐 그런 뭐 마음이나 궁금한 점들 이런 걸 해소를 빨리 할 수 있었고요. 중점 두고 하는 거는 어쨌든 글을 사랑하는 거 세훈으로서 또 혜진 선생님도 좋아하고 뭐 히카루도 사랑하고 물론 외로움이 많은 아이긴 하지만 글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덜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로서 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답을 못한 배우가 있어서 저희가 꼭 대답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배우의 목소리를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한 분 더 있으시면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배우 좀 간단한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배우가 말하는 관전 포인트, 배우가 생각하는 그게 매력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제가 일일이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마이크가 안 간 배우가 있으시면은 한 번 해주세요. 네. 이
이윤 역할의 정민입니다. 뭐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도 공연들이 그래도 보는 연령대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많이. 근데 저희 공연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하고든 편하게 손잡고 와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마지막. 네, 김수남 역할의 장민수입니다. 저는 작품 내에서 앞으로 조선어로 글쓰기 힘들 테니까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말로 쓰여진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용 배우님 하셨나요? 저요? 네. 지금 말하고 아, 네. 뭘? 관객에게 알리고 싶은 이 그게 매력 포인트나 또 저희의 관전 매력은 포인트. 네. 또 이렇게 캐스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조합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각자만의 조합마다의 매력. 조합하다 보면 정말 많이 조합할 수 있거든요. 각자 붙었을 때 새로운 매력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7인의 그 모이는 그 장면이 정말 그 사실은 어떤 배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너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더 뭐 합이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더 재밌게 합이 맞을 수도 있고 진지하게 맞을 수도 있고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짧은 질의응답은 이만 마치고요. 간담회도 전시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질문이 나올 줄 알아서 제 질문 좀 줄일 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정성껏 답변해 주신 배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대 아래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이제 포토타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장을 해주시고요.